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이 오늘은 좀 괜찮긴 한데 요새 전반적으로 장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상위권을 보면은 요 이제 등락률 순위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소형주예요. 지금 어디가 돈이 도냐면은 여기 M83 요것도 그거죠. 뭐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뭐 새로 상가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니까 사람들이 거래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랄까 펀더멘털에 관련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여기 돈이 몰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데 돈이 몰리면 이런 거라도 수익 내는 게 정답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하락 맞으면은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선수들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데 이제 청산단 잘 잡고 손을 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 요거랑 T,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단기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이제 펀더멘트 이슈가 아니죠. 그냥 이제 수급 들어오니까 쭉 오를 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요를 오를 때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붙어가지고 올려버리고 또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들 중에 좀 좋은 섹터가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수급이 쏠릴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예, 유한양형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지금 유한양형이 시총이 크긴 하지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유한양형에도 이렇게 거래대금 1위를 찍는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여기 이제 신규주에 또 이제 쏠리는 거죠.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 좀 비싸게 산정이 돼가지고 좀 비싸요. 좀 비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거의 하한가 수준을 맞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런 종목에 또 뭐 오늘 내일 하락하다가 또 수급이 쏠리면은 또 이런 종목이 또 뭐 상한가 가까이 가고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란 말이죠.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형주 거래 대금 쭉 몰리면서 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 바이오주들,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거래 대금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시장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가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쏠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방금도 주식 순위를 보면은 방금 뭐였지? 그다음에 제가 뭐 볼라던 게 있었는데 암튼 막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좋은 섹터가 어디냐면은 일단 조선 쪽 오늘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미용기기 쪽에 예, 미용기기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쉬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미용기기 여기 섹터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추가할 종목 있으면 추가하시고 눌림목을 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라메디텍을 조금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지금 좀 들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되게 많이 흔들면서 갔는데 근데 이런 것도 가는 게 있잖아요. 오늘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라메디텍에 보여드릴게요. 어, 라메디텍 여기 있네. 아까 제가 아침에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리포트까지 나오니까 좀 가기 좋은 그런 모멘텀이 있었겠죠. 레이저 플랫폼 기술인데 이게 이제 높은 확장성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타이밍에 지금 그 제가 미용기기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형주도 이런 타이밍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여기를 보고 있었던 이유는 공모가율 한참 하회했고 계속 시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좀 주목해 볼 점이 뭐냐면은 캔들이 크기가 이제 얇아지고 있었잖아요. 캔들의 크기가 이제 얇아지고 있다는 거는 매도세가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마 바닥 잡는 흐름이었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섹터 전체에 돈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오를 때는 가파르게 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비올은 조금 비추천 그때 드렸었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미용기기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시세를 냈잖아요. 이게 시세를 냈잖아요. 많이 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가려면 더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물린 사람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라메디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예. 시세를 낸 적이 없고 여기 좀 한참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온 섹터에 그런 차트를 좀 가지는 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시세를 덜는 게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느낌이 보이시죠? 네. 여기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월 달에 상장했고 쭉 계속 하회했죠. 그리고 바닥 잡고 조금 꿈틀꿈틀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하면 가파르게 탁 튈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꺼지면은 금방 또 이제 섹터 죽으면 또 당연히 같이 죽는 건데, 그 전에 시세가 내주길 바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섹터 수급과 관련 있고 이런 관련 있는 거지, 기업 자체의 모멘텀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수급의 힘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라멘티텍은 이미 갔고요.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어, 쪽이, 일단은 저는 이제 유닛이 또 이제 악재가 살짝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는데, 루니카 퓨노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갔다가 다시 장기 이평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니 퓨노도 장기 이평선 기준 잡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같이 끌려갈 거로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녹십자일병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사고 팔고 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기업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녹십자 그 지주사가 엄청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좀 연동되고 지금 따라가는 흐름이라서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일병은 요 중에서 좀 조금 이제 최근에 시세가 조금 못 받쳐주는 것 같고요. 휴메딕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여기서도 여기 이때 뚫었어야 되는데 결국 못 뚫는 거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가 끌어올릴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라멘티텍 뭐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운 좋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거 샀을 잘 샀을 때는 잘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휴메디스 같은 경우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예, 이렇게 왔다 갔다 방식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두세 번,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트라이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를 또 못 뚫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도 못 뚫고 다시 밑으로 밀리면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버리는 패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은 뭐 그냥 여기서 자르면은, 예. 근데 여기서 휴메딕스는 너무 뜸들여서 지금 좀 이게 사업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는 뭐 기간 작으면 별로 이제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무상향한 종목들이 눌림목인 상태가 많아요. 휴젤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BNC는 좀 모르겠고, 예. 하이로닉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지금 딱 눌림목 자리죠. 대표적인 미용기기 종목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추세 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고꾸라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추세선 대충 그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요 정도 추세 하단에 오면은 좀 이렇게 모아서 사고, 만약에 이제 이탈하면은 조금 이제 손절을 고려해 보는데, 그건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고려해 보는 거고, 어쨌든 여기 추세 하단 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길게 보면은 결국 이런 라인들을 보통 지키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음, 하단에 오면 좀 사야 되는 자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요 종목이 조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어 이제 기간 수급이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예, 여기 왜냐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이거든요. 여기 한번 왔다 갔고 여기 한번 더 왔다 갔고 지금 이렇게 윗골이 말아오르면서 흐름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런 뚫는 라인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은, 예, 오늘 저기 라메디텍처럼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은
어느 이상 빠지면 이제 본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요런 거는 튀면은 요 위가 열리는 자리잖아요. 예. 여기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위에 뭐 없잖아요. 예, 딱 봐도 매물 때 한참 뒤에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소요됐고 이런 것들이 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튀게 되면은 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 테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의료기기들이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아요. 예. 이루다는 보세요. 하락했는데 장기병선을 한번 터치하고 다시 이제 여기 좀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루다는 그렇게 보이고 유한양행은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사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요즘에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너무 이제 요새 거의 대장격의 느낌이라서 너무 모멘텀이 좋고 거래 대금도 너무 잘 들어오고 있고 어, 이 그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도 뛰어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로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한양행이 이제 지금 이제 수익률 한 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유한양행이 여기 왔을 때 이 세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분명히 가야 되는 호재인데 이렇게 그날 이날에 연기금이랑 기관들이 쫙 팔면서 뭐 몇백억치를 팔면서 그냥 쫙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은 트라이 해볼 만한 트레이딩 기회다 해서 사서 다음 날부터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갔잖아요. 여기 다시 올리겠다는 여기 위를 돌파하겠다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돌파했고 다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 뭐랄까 바람개비형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차트상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고가놀이를 한번 했죠. 고가놀이를 한번 했는데 다시 보면 여기서 다시 쫙 올렸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거는 올라간다는 소리죠. 예.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당연히 이제 어 여기 윗꼬리 좀 달았지만 일단 그냥 저는 냅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저라고 이제 매도 실패할 때도 많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매수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매수가 훨씬 어렵다. 예. 매수만 잘하면은 예. 매도는 쉽다. 이거는 이제 사람 스타일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매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제 기질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매도가 별로 어렵지 않고 저는 항상 매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시장을 매일 관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손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쓸데없이 이제 그 좋은 기회에만 이제 트레이딩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쉽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게 투자 그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매수를 한 경우에 저는 이제 매도는 좀 잘 하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제 지난 결과들을 돌아봤을 때도. 매도는 이제 가장 그 프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 요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게요. 예. 강세일 때 판다.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르면 바로 냅다 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진행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쭉 내두다가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를 때 있죠. 요럴 때. 뭐 이렇게 20%씩 막 오른다거나 15% 넘어서 이렇게 쭉쭉 오른다거나 요럴 때 다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 우라카미 군이오가 아니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일본의 유명한 이제 투자 책 쓰신 분이 어 얘기한 게 있는데 약간 게임하는 듯한 감각으로 강세일 때 판다. 요게 이제 그분만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을 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튈 때, 이럴 때 이제 분할로 파는 거죠. 분할로. 예, 이게 핵심은 분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언젠가는 주가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 클라이막스를 찍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가다가 이게 마지막 그때 클라이맥스를 찍고 이렇게 피레칭 같은 거 딱 만들면서 이렇게 쫙 가는 경우 많아요. 요런 것도 뭐 패턴이 다양하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다가 이제 한 번 더 봉우리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케이스는 다양한데 어쨌든 올라갈 때 이렇게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상단 이탈하면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요 시작점을 딱 잡았는데 일찍 팔게 되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여기도 중간에 과정을 보면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죠.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제 내가 요 고점에서 100%다 팔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칠 때마다 조금씩 10% 팔고 뭐 20% 팔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뭐 평균 단가를 내보면 한 요 정도 어깨춤에 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도의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강세일 때 판다. 근데 좀 일찍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효성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이 지속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강세일 때 팔면은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나중에 쭉 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약점이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일단 강세일 때 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음, 제가 이제 유한양행에 어, 적용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잡았잖아요. 평단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일단 나누어서 분할은 무조건 필수예요. 분할은 필수인데 이제 여기 그 청산가를 좀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산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제 이익이 다 날라가잖아요. 그렇게 주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청산가가 어디냐? 그것도 분할로 팔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이거는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제가 5일선 터치하러 내려오면 예, 그때 좀 파는 거죠. 예, 어제 터치하러 내려오면은 한 그때 한뭐 20%뭐 20% 발든 30% 발든 그건 제가 정할 이제 투자자의 이제 재량이고 어쨌든 팔고 그 다음에 계속 갈 종목이면은 5일선 위에서 엄청 강한 종목 5일선 위에서 놀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음은 11선이겠죠. 이런 거 지켜줘야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걸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일 종목 같은 경우는 30%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30% 이상 잘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양행이 계속 간다면은 지금 뭐 14만 원이죠. 그러면 30%면 얼마야? 뭐 대충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내려오면은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갈 종목이 아닌 거죠. 수급 이슈가 이제 여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 청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동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5일선 터치하는 가격 정도에서 한 20% 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11선 걸어 놓고 요 위에 계속 타고 있으면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보는 방법이 저거 이제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MACD MACD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를 접을 때는 여기 이제 빨간 선이 검은 선 밑으로 크로스하면서 교차하거든요. 그때 팔면 된다. 예. 그때 이제 마지막 물량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닛을 한번 볼까요? 유닛이 옛날 상승할 때 뭐 내가 이럴 때 가지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하락 시그널 떴죠. 그럼 이런 데서 이런 지점에서 파는 거예요. 뭐그 이후로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뭐 결국에 이제 하락의 길을 걸었죠. 예.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잡았을 때는 유한여행 같이 딱 강세일 때 판다. 그러니까 이제 10%뭐 15% 이상 강하게 거래량 좀 뛰는 날에 이제 꼭다리 정도 오면은 뭔가 강하게 솟구칠 때 그때 이제 게임한 듯한 감각으로 분할로 이렇게 수익 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괜찮죠? 그럼 내일 갑자기 또 뭐 뭐 시점 엄청 뜨면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파는 거죠. 수익 실을 하는 거고 그렇게 분할로 하면서 나머지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이제 강세 이제 파는 방법이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씩 팔았는데 유한양행이 뭐 이렇게 계속 쭉쭉 가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이 별로 없게 되는 어쨌든 이익이잖아요. 요거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그 방법에 어쨌든 이렇게 적당히 찍고 내려오면은 보통 보면 이런 거 되게 이제 고점에서 잘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방법 아니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청산가를 올려 잡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기 샀잖아요. 평도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5일선 위에 놀고 있잖아요. 그럼 5일선 터치할 때 터치하고 이제 그 밑으로 깨면은 이제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이 되도록 해놓은 거. 그러면 여기서 수익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 팔지는 말고 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살짝 휩써주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 팔면 안 되고 그건 이제 퍼센트는 뭐 여기서 한 50% 정도로 팔아도 되죠. 이미 충분한 수익이니까 50% 팔고 나머지 50%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MACD 이런 신호를 보면서 추세가 완전 꺾이는 거 보고 팔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실현하게 되면은 어
대충 어깨쯤에서 팔게 돼요. 대충 이쯤에서 팔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올라갈 때 좀 팔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청산가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 여기자 유한양행이 그러면은 여기 이익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충분히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은 절대 여기서 실현을 하나도 못 하고 여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새 국장에 이런 종 얼마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오면 심리상 못 팔겠죠. 내가 여기서 하나도 못 팔았어. 근데 이제 40% 이익 났다가 다시 그대로 이제 더 갈 줄 알고 놔두는데 못 팔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리상 못 팔겠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 기준을 잡으면은 다시 만약에 이제 휩쓸어서 다시 올리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기회 비용을 언제든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청산가를 항상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이익이 났으면 올리세요. 예. 다른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장품 중에 실리콘트가 좀 반등을 하던데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으면은 이익이 났잖아요. 예, 이익이 났잖아요. 오늘 여기서 잘 샀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따 이익이 5% 정도 났기 때문에 요 이익이 지키는 거죠. 여기 깨면 당연히 위험한 거겠죠. 신호로도 위험한 거고 단기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많이 다가오면은 이익을 못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게 자리겠죠. 오늘 많이 샀다면 근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 물량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지만 초기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실어서 잘 잡았을 때는 예, 그 이익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메딕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가져가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요쯤에 샀는데 계속 이제 났다가 좀 여기서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꼬꾸러지고 또 꼬꾸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계속 손실만 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런 종목 이런 게 반복되는 종목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도 이제 큰 기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짧게 짧게 손절 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주가 하락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청산 라인 짧게 젓는 게 좋아요. 주산 바퀴 같은 경우도 제 생각과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제 종가 베팅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생각과 달리 꼬라박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근데 만약에 반 잘랐다고 했잖아요. 반 자른 것도 지금 사실 잘한 건 아니에요. 다 잘랐어야 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뭐 내일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생각과 다르게 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물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만약에 여기서 더 깨고 이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미 제 계산은 물타기 했죠. 그러면 계산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 틀렸을 경우에는 진짜 이제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생각과 다를 경우 일단 최소한 제가 하는 일은 반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아침에 잘랐거든요. 아침에 이제 막 3%가 떨어질 때 이건 바로 반 들어가게 바로 잘랐어요. 반을 잘랐어요. 지금 반도 이거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 잘못 샀기 때문에 벌써 마이너스 7%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잘못 또 제가 타이밍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잘못 잡았죠. 근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20% 물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을 쉽게 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반을 남겨놓은 걸 살리려고 한번 기회를 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반등하는 그거를 봐서 충분히 뭐 하락하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바로 반등세가 나오거나 이때 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거지. 일단 시장이 말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면은 빨리 일단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 쪽도 좀 실리콘트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실리콘트가 어제 공장도 인수하고 좀 괜찮은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근데 차트가 무너진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0% 가격은 밀렸거든요. 근데 차트 전반적으로 보면 차트가 아직 완전히 망가진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시세도 그렇고. 근데 기관들이 좀 팔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쪽은 살아있는 종목도 여전히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쪽 섹터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조선도 오늘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그 말씀드린 조선 ETF 쪽이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은 저는 한 평단 지금 조금 물려 있거든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 평선에서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양새라서 조금 이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게 너무 한 번에 비중시키기보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 태강 오늘 반등하고요. 요것도 항상 이제 지금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박스권 이렇게 밑쪽에 오면 좀 사고 위에 오면 좀 팔고 뭐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는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완전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머트리얼즈가 이제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하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린 종목, 물린 분들이 엄청,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이런 종목에 물린다고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차트가 진짜 기가 막혀요. 내 웃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반도체 투자 조예가 깊은 거랑 이제 매수 매도를 잘 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예가 깊어요. 그러면은 근데 아무리 조예가 깊다고 해도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난 차트를 하나만 들으지 어떤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내리는 거 정말 한순간이죠. 막 그냥 자이로 드롭이에요.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자이로 드롭. 여기도 보죠. 하다가 자이로 드롭.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최고의 6만 7천 7만 거의 찍었다가 바로 그러니까 진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무리 조회가 깊다고 해도 반도체에 이제 업황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정확히 사이클을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딱 다 팔고 나오기도 어렵고요.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팔고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사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폭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반도체 투자 조회가 깊으신 분들도 여기서 요 고점에서 못 팔 수도 있고요. 물량 처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사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자기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충분히 기다리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 뛰어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이런 데서 이 정도 여기도만 봐도 이게 충분히 빠진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한 30%더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도 있겠고 지금 보니까 연기금 완전 팔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게 뭐 이 기업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런 건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밖에서 이렇게 볼 투자자들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도체 투자를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보면 연기금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많이 팔긴 보이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물려 있는 종목이라면은 한번 좀 이제 바닥 잡고 여기 분할로 잡고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해봐 좋겠죠. 근데 이게 투자의 어려운 점이에요. 이 차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반도체가 참 어려운 게 보시면 이제 좋은 평단 찾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계속 시세가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자이로 드롭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 뭐 다 그랬죠. 뭐 이거 테크닉스 리노공업도 보세요. 이렇게 뺄 때 이만큼 빼버리면은 다 물려요. 다 물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투자가. 그래서 저는 아나페스도 그랬잖아요. 제가 투자한. 저도 물렸잖아요. 그래서 물려갖고 손절하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와 이렇게 빼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적당히 잘랐는데 이제 버틸 때면 반토막 났잖아요. 35,000원, 17,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 단기간 안에 이 변동성이 이런 거잖아요. 그 단기간 안에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크게 변했을까요? 예. 변한 게 뭐 있겠어요. 이게 뭐 단기간 지금 여기 6월에서 8회 회사 자체가 뭐 갑자기 뭐 증설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뭐 실적 발표밖에 더 했겠어요. 회사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지원자에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 거지. 근데 이 변동성이 지금 50% 100% 여기 이제 바닥에 지까지는 100%잖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아시겠죠? 뭐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은 뭐냐? 항상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고 웬만하면 요즘 같은 장에는 좀 싸게 잡는 게 좋다. 예.
바닥에 깔려있는 저는 이제 원래 돌파하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하는 느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이런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좀 끼를 보이는 종목 하는 게 좋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투자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미용기 라메디텍 왜 이렇게 잘 가노? 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제테마 이거 좀 끼가 보인다? 제테마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또 물린 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파이낸셜 저도 물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저 한 10%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이건 소형주의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막 거량이 안 들어오면서 여기 이평선을 뚫는 흐름 못 보여주고 거량이 죽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중을 좀 줄여요. 조금 줄여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중을 예를 들어 뭐 100이 목표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40을 사요. 예. 다 사지 않죠. 3, 40을 사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비중을 한 20으로 줄여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10% 돼도 이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데미지는 없거든요. 더 빠지면 이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켜보는 거죠. 비중을 줄여놓고. 근데 이제 갈 종목이라면은 여기 전제점을 안 깨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쭉쭉쭉쭉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거량을 뚫으려고 하겠죠. 예, 그 지켜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보고 다시 비중을 실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처음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이렇게 뭔가 차트상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가져오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대가 좀 따라서 제가 유한양행을 비중을 조금 실었었는데 운 좋게 되면 이게 탁 이렇게 치는 순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잘 갖고 있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제테마를 샀어요. 제테마 샀는데 여기 샀어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이게 다음날 갑자기 장대 한번 쏘주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좀 갖고 있어 보자. 이제 수익은 길고 크게 이제 손실은 짧게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손실이죠. 예. 제가 혹시 제 말 듣고 사시는 분 있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포기한 게 아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파마리스시 반도 많이 하네. 일단 그래서 여기 미용기기 쪽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 쪽 일단 좀 많이 가기도 했는데 뭐 대상주 같은 파마 리서치를 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소형주 중에 좀 틸만한 거 보는 거는 제 테마 좀 그래 보이고요. 좀 TNL도 여기서 고점 못 듣고 다시 조금 소강 상태 흐름이긴 한데 예, 뭐 그렇게 실리콘트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선 쪽 음식료도 저 롯데 웨푸드도 지금 이걸 거의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좀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 이거는 약간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한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팔긴 했거든요. 예, 좀 매동이 너무 안 좋은데 실적 발표가 나쁘진 않았는데 뭐 자꾸 팔면은 답이 없는 거죠. 조금 팔 수익 실을 했는데 이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장기 입평을 깰 만한 환경인가? 벌써 여름 다 지났다고 이런 건가? 아 이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예 그래서 이제 롯데푸드는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평단이 좋아서 수익이긴 한데 이게 장기 입평을 일단 반등하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음식료 쪽은 일단은 추석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예, 음식료 쪽 그다음에 제당이도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제당이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곡물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보면은 오늘도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음식료가 지금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추석 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물가 방세 여전히 우하향이고요. 라니냐 발생 가능성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고물가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이평선을 탈출하는 느낌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은 항상 가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넥슨도 여기는 지키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R3 시스템, 예.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위성 업체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좀 살아나긴 해야 돼요. 근데 반도체가 너무 힘들죠. 이게 주가가. 그래서 많은 투자들을 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거의 테마주, 바이오 쪽은 최근에 다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뭐 대장주는 뭐 알테오젠이지 뭐. 일단 좀 차트들 한번 볼까요? 이노엔도 지금 약간 돌파 형태 차트네요. 여기도 좀 괜찮아 보여요. 동고바이오 제약. 여기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장기 비용 올린다는 거는 조금 이제 끼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HLB. HLB는 너무 많이 해먹었어. HLB는 비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이넥스는 뭐 이제 CMO 쪽 이렇게 대표적으로 잘 가는 기업 중에 하나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차트가 좋네요 지금. 그리고 어 여기는 말고, 예, 여긴 너무 산을 세웠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산 세우면 이렇게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시세가 나는 지점이 여기 앞에 매물대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아까 그런 차트가 보이던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산 바로 뒤에서는 이렇게 이 산을 못 넘어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 좀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아시겠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매물대 압박을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거든요. 한미약품 좋아 보이네요. 예,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좀 차트 많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입장에서 터치하고 다시 올리는 느낌이라서 한미아품이 좀, 예, 좀 거래량도 지금 순정하고 있고요. 한미아품이 좀 많이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다 볼게요. 바이오 쪽이 어쨌든 다 괜찮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저는 힘들다 보는 차트고요. 대화제요? 예,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안 되고. 화일약품. 나머지는 뭐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죽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죽어 있는 차트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거래량도 죽어 있고 이런 죽어 있는 차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고 이런 뭐 차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느 순간 이런 게 상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 보이는 차트는 통구, 근데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한미약품이 조금, 시세가 좀 좋아 보이네요. 느낌이. 거래량 볼륨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알잖아요. 아는 종목이지 뭐. 알테오젠. 네. 예, 어설픈 종목 할 때만 할 바에 알테오전 분할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섹터들은 건설 기계 쪽이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붐 관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쨌든 장이 참 어려요. 우리 장이 기업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돌아. 돈이 뭐 안 들어오면은 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카페24는, 예, 조금 내렸긴 했지만 최근에 사면서 음봉이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유튜브의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빠지면 사고, 뭐 단기, 장기, 중기 다 가능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빠지면 더 살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오늘 좀 조선 쪽이 어쨌든 많이 반등을 하는 느낌이네요. 장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좀 기준 삼고 뭐든지 이렇게 좀, 제가 상담 엑기스로 뽑아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해 보셔도, 예, 좀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예, 참 어렵지만 시장을 어쨌든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